자, 우리 이제 3월 달이네요. 그래서 1월, 2월 달 기본 강의 마무리셨고요. 물론 저만 했죠. 다시 우리 3월 달부터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쪽 보시고요. 56쪽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빨리 가볍게 확인하고요. 기본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첫 진도 조세 총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론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텐데 그러한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선행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총론인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 문제 나왔지만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조세 총론은 난이도가 편차가 커요. 쉽게 나올 때는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는데 출전이 틀리게 하려면은 일회성 문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일회성 문제라는 것은 한 번 시험에 출제되면은 더 이상 출제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제가 그냥 일회성 문제를 하는데 그 부분은 출전이 딱 목적 하나입니다. 못 맞추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가볍게 틀려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 맞추면 한 12개에서 13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제 생각이고요. 자, 갑시다. 56조. 자, 조세 총론 제가 담당하는 과목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인데 세법이라는 것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세법이랍니다. 그래서 이때 세법의 정의상 조세가 뭐냐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조세의 정의가 나왔죠. 옆에다 딱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그랬죠? 56조. 뭐라고 적으면 되죠? 세금. 세금을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조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 기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세금 대신 뭐가 나온다? 조세.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금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특징은 그냥 눈으로만 가볍게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57쪽으로 넘어가면 조세의 분류가 나오겠죠. 자, 조세 분류 별표 하나 전통적인 출제 부분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어요. 초창기 때는. 그러나 지금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와 뭐를 구분하죠?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죠. 자, 이때 뭐 국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부과하는 거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고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주의사항 모든 국세는 항상 과세권자로서 누가 나온다? 세무서가 나온다 또는 세무서장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요 지방세가 문제입니다.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데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종류마다 같다 다르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끔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잠깐 책을 어디로 쪽으로 넘어가시냐면요. 조금 넘기시면은 지방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2쪽을 보시면 62쪽을 보시면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나눠졌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맨 위에 보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뭐가 있죠, 여러분? 도. 그 다음에 도와 항상 동급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 그래서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고 그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도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시, 군이 있고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구청장이 부과하는 구세가 종류별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찾으셨나요? 박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별표 하나. 그래서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방세 쪽에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요거는 기본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 도지사. 경기도 하남시다. 그러면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죠? 서울특별시 강동구다. 그러면 누가 되는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그러면 누구? 인천광역시장.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라는 거죠. 누가 부과한다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번 6월 달인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죠? 예, 그때 여러분 이제 주소지에 따라서 뭐 경기도 하남시로 갈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반면에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는 게 특징이죠. 즉 도 밑에 누가 부과한다?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거나 서울특별시나 인천 등 특강시일 때는 누가 부과한다? 구청장이 부과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 다르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어서 도지사 또는 여기는 서울은 누가 나온다? 구청장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등록면허세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답으로 요구했던 것은 얘는 광역인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니라 누가 나왔다? 구청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세죠. 항상 시험은 예외적인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와 반대로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얘는 글자 그대로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지방소득세는 요거와 반대로 서울은 특별시, 광역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일 때는 시군이 됩니다. 시군. 그래서 요거는 지방소득세는 등록면허세와 반대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게 나왔어요, 실제. 그 전에는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대비할 때에 이게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럼 요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시험에 등록면허세가 답으로 그대로 나오네요. 신기하죠? 어쩌란 말이냐 그냥 눈만 뜨고 있는 분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잘 봐주시면은 시험에 분명히 여러분이 좋은 점수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취득세 외에 우리가 하나 더 있다면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요것도 도세다라는 거 같이 좀 추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 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답은 이 안에 있다. 못 보던 거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게 나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는 세무서인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다음 페이지 58쪽에 보시면 보통세와 목적세 했죠? 자, 목적세가 예외적인 거고 보통세가 일반적인 겁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걸 외워야 된다, 예외적인 걸 외워야 된다. 예외적인 거. 그래서 목적세 종류를 잡아놓고 목적세가 아니면 뭐다? 보통세다라고 맞대응만 시키면 됐죠. 그 목적세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그래서 앞글자 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교농.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뭐가 있어? 지지. 이때 이 지지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와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앞글자 따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지 그런 거죠. 교교농, 지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목적세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출제는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한 문제 맞히라고 줄 때에 목적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목적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지역 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요걸 가지고 답으로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요거와 유사품이 있죠.
유사품이 바로 뭐죠, 여러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도 앞글자 따는 뭐가 되는가, 여러분? 지지죠. 예. 그래서 요때 요 지방소득세 할 때 소자와 지방소비세 할 때 소자. 그래서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보통세다. 이렇게 좀 비교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목적세 5가지 그냥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직접세와 간접세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잠깐 본다면 직접세는 법률상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될 걸로 예정되는 조세인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뭐다? 직접세다. 부동산세법은 다 직접세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다 직접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실무에 안 가시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이 간접세로서 실무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인지세 이런 것 등이 여러분 실무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할 때 발생하는 간접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 과세 사업자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수수료를 받을 때 그 수수료의 상당액의 10%를 뭐로 받아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돈은 부가가치의 10%는 누가 내냐면 소비자가 내는데 법률상 세무서에 납부할 사람은 사업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내야 할 사람과 실제 세금을 부담한 사람의 다른 조세를 이걸 뭐란다 여러분? 간접세란다.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한테 고객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부동산 매매나 또는 임대차를 중개할 때 여러분이 그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냐? 이 공인중개사가 과세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 사업자이면 일반 과세사업자한테는 여러분은 10%를 더 줘야 돼. 근데 간이과세자일 때는 10% 징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면 맨 위에 뭐가 붙어있냐?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까요?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일반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라고 적혀 있고 계약서에 일반 과세사업자는 수수료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그럼 여러분은 거래할 때 누구랑 거래해야 돼? 일반 과세사업자 거래해야 돼? 간이과세자로 거래해야 돼? 간이과세자로 해야 돼. 근데 일반 사업자가 꼭 거래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업자들이야. 사업자들. 사업자들은 일반 사업자 거래에서 부가치세 10% 징수를 해야만 자기가 납부할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서 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냥 최종 고객들하고만 거래할 거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가면 되고 나는 상가, 사무실 등 사업자, 법인 물건 취급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일반 과세사업자로 가셔야 돼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4,800만 원 초과하면 1년 매출액의 규모가 4,800 초과하면 이때는 그냥 일반 과세사업자는 자동으로 넘어가. 안 가고 싶다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 과세사업자는 영세사업자를 말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대규모요? 아니죠. 영세적이죠. 소규모고 영세적. 그러니까 이렇게 영세 사업자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은 간이 과세사업자랍니다. 간이. 그러면 그 사람은 10% 징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무슨 계약서 쓰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꼭 기억해놨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은 요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인지세를 누가 내느냐? 매매 당사자인 도자와 수자가 내야 돼. 그거를 사업자인 여러분이 세무서 가서 내셔야 되는 거죠. 이때 세무서 내는 거는 따로 낼 필요는 없고 인지를 사기만 하면 돼. 인지를 사면.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서 이런 것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물론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일 때는 이때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간접세. 자, 그다음에 우리 59쪽 독립세 부가세 별표나 최근의 난이도에 따라서 만약에 조세 분류가 시험에 나온다면 그나마 독립세 부가세가 출제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서 독립세 거기 의 한번 보죠. 소득, 뭐 수익, 재산, 거래 등 이렇게 어떤 조세를 부과할 때, 즉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객체, 요거를 뭐라냐면 세원이랍니다. 세원은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를 말하는데 즉 세금을 때리면 세금을 때리는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뭐에다 세금을 때리는 거냐? 이렇게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를 뭐라 한다 그러면 세원. 요런 세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세를 뭐라 그러고 독립세. 그다음에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조세를 본세로서 이중과세 밑줄 이중과세는 예외적인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가세 별표 하나. 그래서 여러분은 부가세는 좀 한번 꼭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우리 복습을 한다면 자 우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한 사람 뭘 내야죠 여러분? 취득세와 또는 뭐 등록 면허세 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때에 요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요 부동산 취득에서 이미 나는 뭐를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요 낸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내고 싶어서 내는 거야? 아니, 법에서 강제적으로 내는 거야. 자, 취득세 내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기준해서 뭐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요때의 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독립세가 되는 것이고 이 독립세는 취득세 기준에서 한 번 더 내는 세금 요걸 바로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라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과세다 여러분? 이중과세야. 이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는데 이 취득세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세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야. 그러면 요때 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세는 뭐를 기준해서 낸 거죠 지금? 취득세 기준이죠. 요 기준되는 조세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본세 그러는가 본세. 기준이 되는 조세다. 부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조세를 뭐라 표현한다? 본세. 우리 오다 가다 또는 가끔 가다 우리 밥맛이 없을 때 있잖아. 드물지만. 그죠? 네, 그럴 때 죽 먹죠. 죽하면 무슨 죽이죠? 본죽. 그게 바로 기본이다. 죽의 기본이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요 등록면허세 몇 프로를 20%를 뭐로 한 번 더 내는 거야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야 무조건. 자, 나는 이제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보유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죠? 재산세죠.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하는 금액이 역시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항상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내는 재산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20%를 뭐로 내야 된다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외우고 있죠 우리? 재지종. 이렇게 하나씩 다 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하는 거야 이거를. 설마 그걸 못 외우겠어?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은 좀 어렵고 미숙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 손바닥 안에서 문제는. 자, 재산세와 그다음에 뭐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죠. 그다음에 하나 더 뭐죠, 여러분? 종합 부동산세죠. 그래서 우리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외우자 그럴 때는 재지종 이렇게 세 가지 꼭 떠올렸어요. 근데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죠. 뭐는 지역 자원 시설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어. 이때 지역 자원세는 특징이 재산세의 병기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병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역 자원세는 지방교육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20% 뭘로 내야 된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가. 다만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두 개로 나눠서 낼 뿐이다. 이것만 좀 봐주시고 그 대신 같은 지방세 뭐는 지역 자원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우리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종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이제 자 이번에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이제 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못 나오고 대신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난다. 그래서 결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액의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뭐 하면 처분하죠. 이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우리 국세가 뭐죠? 양도소득세죠.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를 내는 분은 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무조건 소득세가 있으면 요 소득세 10% 상당액을 뭐로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가 나오면 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그 뒤에 누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가 쫓아오는가? 몇 프로? 10%. 근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얘는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뭐다? 지방세다. 그래서 뭐로 표현한가?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랄랄랄랄랄라 그러면 소득세가 쭉 가면은 뒤에 누가 지방소득세가 딸그닥 하면서 꼭 쫓아오는 거야. 몇 프로 쫓아오는가? 10%.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로 온다? 독립세로 과세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야? 아니야.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이 독립적으로 과세를 하는 이 지방소득세는 뭐를 기준해서 낸다고? 소득세를 기준해서 낸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얘도 부가세였던 것을 과세 방식을 바꿔갖고 독립세로 바뀌었어.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는 요 놈을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다음 중 부가세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1번 뭐 농어촌 특별세, 2번 지방교육세, 3번 교육세, 그다음에 또 뭐 4번 이렇게 놓고 5번에 슬쩍 뭐 집어넣는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요거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못 밖에 없는가?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못 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교육세. 국세 쪽에서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교육세는 우리랑 관련이 없고 뭐만 있다? 농어촌 특별세. 다만 이 농특세는 지방세와 국세야? 국세.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야. 잊지 마세요. 얘를 기준해서 누가 나온가? 자식이 나온가. 그러니까 독립세와 부가세 할 때 부모고 자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대인세, 대물세. 그래서 대인세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대인세 성격 기억나시네요. 대인세는 항상 납세무자별로 무슨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합산과세. 그리고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입문서에다 적어놓은 걸 여기다 안 적어놨으니까 또 적죠. 입문서에 적어놓은 거 거기 그때 다 적혀 있는데 그래도 또 적어야죠. 적고 또 적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대인세는 특징 뭐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과세. 대인세는 특성상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 합산과세. 그리고 합산과세 할 때는 항상 뒤에 나오는 세율이 무슨 세율이 된다 여러분? 누진세율. 붙어서 다니까 얘들은 패키지야. 세트야. 세트. 합산 그러면 뒤에 누진 나온다 이거야. 이런 우리 대표적인 대인세로 공부하는 게 바로 뭐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죠. 근데 대물세는 성격상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죠? 개별과세죠. 개별과세. 대인세는 무슨 과세인데? 합산과세인데. 칠판에다 안 쓰려고 그랬는데 써야 되겠다. 자, 대물세, 대인세 한번 봅시다. 그러면 대물세라고 하는 것은 얘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말하기 때문에 얘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 개별 과세. 그리고 개별 과세할 때는 어떤 세율이 나오는 게 원칙이다? 비례세율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자, 비례세율이 뭐랬죠, 여러분? 과세 표준의 금액과 관계시 없이 하나의 세율로만 적용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비례세율.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는 10,000원짜리 사도 몇 프로? 10%.
100만 원짜리 사도 10%, 1000만 원짜리 사도 10%, 1억짜리 사도 10%. 무조건 금액과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로 정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비례세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별 과세 그러면 원칙 뭐가 나오는 게 원칙이야? 비례세 세트다고 여기 세트. 근데 대인세일 때는 납세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별로 자 여기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합산 과세가 나오죠. 합산 과세. 그리고 합산 그러면 항상 뒤에 나오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요게 세트단 얘기야. 세트가 이렇게 묶어서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위아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시험에 나올 때는 출제는 어떻게 한다고? 위아래를 바꿔버린다고. 개별과세의 누진세를 합산과세 비례세를 이렇게 뒤섞어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위아래예요. 위아래 위아래 아래 그렇게 뭐지? 위아래를 흔들어 버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못 해갖고요. 노래만 잘 부르면 제가 이 세법을 노래로 강의할 텐데 노래를 못 해갖고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노래방이에요. 1년에 한두 번 가나? 그것도 합격자 모임에 끌려갔을 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적어봅시다. 대물세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 개별 과세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서 대인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 합산 과세에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 그러면 대물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있냐?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대인세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대물세를 생각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나 구세는 대인세를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외가 조금 있지만 그 예외까지 지금 가지 말고. 자,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종가세, 종량세는 여러분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란다? 종가세,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종량세.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7번은 뭐 기타 성격인데요. 기타 7번에서 2번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 요건 좀 보십시다. 7번이 이 재산세. 그리고 여러분 재산세 옆에다가 군자를 집어넣는 요걸 자 책에 재산세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교수님은 여기다가 무리군자를 쓰는 교수님이 계셔. 그래서 재산세 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재산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러면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 뭐와 이름이 똑같아져? 재산세와 똑같아져. 네, 그래서 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다고요? 재산세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다고.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글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랍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다고?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 또는 재산세군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요거를 중개법에서는 요걸 뭐라냐? 당해세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중개법에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중에 보유세인 뭐 재, 지, 종 요게 보유하는 뭐에 대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인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세, 국세인 뭐 종합부동산세가 다 재산세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그럼 누가 쫓아온다 그랬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종부세, 그럼 뭐가 쫓아온다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가 몇 프로씩? 20%씩 쫓아온다 그랬죠. 그러나 지역 자원시설은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정도 가장 내고 싶어하는 세금이 뭐랬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요것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저는 이거 내고 싶다 그랬죠. 네, 상속세, 증여세. 내도 적게 많이 내고 싶어. 상속세, 증여세 많이 내려면 어떻게 돼? 많이 받아야죠. 받으실 준비는 되어 있나요? 네. 근데 문제는 뭐야?
줄 사람이 없어. 이런.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간적으로 내고 싶은 세금이 있다면 바로 요 상속세, 증여세를 원 없이 내보고 싶어. 나 정말 내고 싶어 이거. 절세도 안 해 나는. 그냥 내. 그러면 요때 상속세는 뭐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요. 증여세는 뭐에 대해서? 증여받은 재산. 다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가? 재산이죠. 재산. 누차 강조지만 요건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자식이 선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저 아버지가 약주 한 잔만 하는 바람에 그냥 그날 그러면 부모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뭐는 선택할 수 있어 우리가?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모님은 우리가 포기를 하더라도 누굴 잘 만나면 배우자를 잘 만나면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희망을 갖는 분도 계시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꿈은 있다. 난 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뭐 이것도 포기한 사람도 있죠. 배우자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때에 보유세인 뭐 제지종가 상속받는 재산이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뭐 상속세, 증여세, 무슨 세? 재산세 군에 해당한다. 요거 말고도 뭐 자동차세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범위 부동산세법 중에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중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로서 옳지 않은 거죠. 그 1번 재산세, 2번 지역자원시설세, 3번 종합부동산세, 4번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소득세가 나왔죠. 소득세. 소득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센스죠.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다 재산인데 소득세만 얘는 뭐라고 됐으니까 소득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 됐으니까 당연히 재산세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 최근에 여기 3번 나왔어요. 3번. 재산세 군을 물어보는 문제가 3번 나왔다고 3번.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되기는 됐어. 그래서 3번 정도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법에서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당해세, 요 당해세는 중개법에서 말하는 당해세는 뭐냐면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에서 공매 경락과 배분순위 배우셨나요? 법정 배분순위. 경락이 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의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그 법원에 들어온 경락대금을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겠죠. 자, 이때 1순위가 뭐죠? 그래 알았어. 뭐라고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뭐 그냥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 1순위가 바로 공익비용이죠. 1순위. 공익비용. 즉 공매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인지세, 지금 집달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집행관이라고 하나? 응? 중개업소 얘기가 나올 텐데 집행 담당관이나 뭐라 나 제가 근무를 할 때는 그냥 집달리 그래서 집달리. 그래서 공매 경매를 집행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이 공매 경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 비용이 1순위죠. 자, 그다음에 2순위가 뭐죠? 그거죠. 다 알아들었죠? 2순위가 뭐야? 여름에 배우셨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배웠던 뭐 최우선 변제, 소액 변제 보증금. 네, 여기 2순위죠. 얘들 임차권 무조건 받아가는 거잖아. 네. 그거와 동순위로 2순위가 있는 게 있죠. 요거와 동순위로 있는 게 안 배운 거야? 별 차이는 없네. 선생만 했지 뭐 우리는 안 했어. 요가 동순위 있는 게 임금채권이죠. 임금채권. 왜 내가 하고 뭘 누가 선생이고 누가 감독관이냐? 내가 수험생이고 여기가 감독관이네. 뭐 네가 해봐. 내가 만나볼게 하고 거의 그 표정이야 지금. 동순위가 임금채권이죠. 3개월간 급여와 3년간 이 퇴직채권, 퇴직금에 대한 채권이죠.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야? 예,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시험 보는 것 같고 여러분 감독관인 것 같아.
자, 이제 3순위죠. 3순위. 3순위가 이제 피담보채권이 나오는 거죠. 저당권 등 은행에서 설정된 피담보채권, 저당권 등. 요 피담보채권 뭐 보면 되는 거야? 등기부상에 을거를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등기부상의 순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 동구에 있을 때 순위 결정 방법, 그 다음에 별구일 때 순위 결정 방법 다 배우셨죠? 동구는 뭐야? 동일한 구 안에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별구는 다른 거. 갑구와 을구. 네, 그렇죠. 요때 여러분이 요 배우셨던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이 있죠. 자, 요때 요가 붙는 게 바로 뭐냐면 조세채권이에요. 그래서 조세채권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을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죠.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권리 순위가 확정이 되는 건데 나와야지. 근데 여기는 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세무서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매를 집어넣기 전까지는 안 나온다고, 등기부상에. 그러면 이렇게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붙으면 원칙 누가 먼저 받아가는가? 둘 중에 얘는 사적 채권이고 얘는 공적 채권이야. 그럼 어떤 게 조세채권이 먼저 받는 게 우선이야. 조세채권. 세금이 먼저 받아가라 그 얘기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채권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받아간다고? 조세채권. 그러면 조세채권이 무조건 먼저 받아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담보물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나중에 공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누가 와서 세금이 다 받아가면 은행은 채권을 회수를 할 수 없게 돼. 그러면 당연히 은행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대출할 때는, 담당할 때는 항상 재산세 체납 여부 확인하고 그랬어. 완납증명서 끊어오라고. 세무서가, 저기 지방자치단체 갖고 재산세 다 냈다. 이거 받아오라고 그랬어. 또는 확인해갖고. 그런데 자, 이렇게 조세채권이 먼저 받아면 은행 입장에서 항상 불안하게 돼. 그래서 조세채권이 원칙인데 아니다. 은행에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설정 일자가 빠르다. 설정 일자가 뭐한 거? 빠른 피담보채권, 저당권 등이 먼저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채권이 원칙인데 설정 일자가 더 빠르다. 저당권 설정 일자가 더 빠르다. 그럼 얘가 먼저 받아가는 거야. 얘가 먼저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붙으면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이 먼저 받아간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설사 얘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당해세는 그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얘가 무조건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이게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면 여러분 배분순위 결정할 때에 심플하게 하는 게 나아. 이 법정 순서대로 따져가면 어려워져. 그래서 일단은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붙었다. 그럼 무조건 먼저 뭐가 받아간다? 당해세가 무조건 받아가는가? 얘는 근저당권 설정 일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얘가 무조건 받아가는가? 그러니까 재산세, 지역, 장세, 종부세, 지방교세, 농특세와 상속세, 징여세 체납된 게 있다. 그럼 얘들이 먼저 받아간다. 무조건. 그럼 이제 나머지 조세채권 있겠죠? 요거를 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이 붙으면 그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 네, 그러면 간단해. 요게요. 그래서 바로 요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얘들은 거기 써져 있나요? 예, 안 써져 있네요. 그 재산세 옆에다가 얘들은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중개법 등에서 경락가의 배분순위 여러분들 상당히 그 골머리를 아파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1순위, 2순위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도 저거는 거의 못 건드려, 출제원들이. 건드린 건 뭐냐?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에요. 물론 이제 피담보채권에서도 이제 등기 순위가 결정되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결론 냅시다. 은행에서 뭘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세금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놈? 무조건 빠른 놈. 그런데 빠르다 하더라도 뭐는 당해세는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무조건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딱 기준을 정해놓고 외우는 게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무조건 당해세. 그 다음에 나머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 그러니까 간단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비세, 유통세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세권을 당해세라고 한다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재산세 그런 것을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당해세라고 표현한다고. 중개법에서는. 요 재산세 군에 해당하는 거를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당해세. 그러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부세, 상속세, 징해세 무조건 우선 변제받아간다고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1조 조세 책에 나와 있네요. 예. 더럽게 많죠? 예. 국세는 오늘 현재 14가지가 있고 지방세 11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공부하는 건 몇 개 안 되죠? 바로 공부하는 거 뭐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우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2조 우리 아까 봤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63조 지방세 규정 형식. 그래서 법률 책이 한번 오늘 현재 지방세 관련된 법률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은 한번 쭉 눈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맨 밑에 여러분 양가로 4번 우리가 지방세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징수위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시, 군, 군내의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요거죠, 여러분. 요거 잠깐 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이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과하거나 도지사. 요거 설명 안 드렸네.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지방세 종류와 관계시 없이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랬죠, 여러분?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그랬죠? 예. 요거 지금 빼먹었네, 제가. 그래서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세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다 요 세종자치시장, 제주도지사가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누가 부과하죠, 여러분? 도지사.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죠. 자, 그러면 도지사한테 취득세 신고를 해야 돼. 그럼 경기도 도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원에 있어, 수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서울을 통과해서 내려가야 돼. 대륙간 횡단을 해야 돼. 물론 의정부시에 제2청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는 부동산 취득해서 법률상 과세권자 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도지사야.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어디 가야 된다고? 도청. 너무 불편해. 그러면 수원까지 가지 말고 비록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지만 경기도 도지사지만 경기도 도지사한테 직접 가지 말고 그냥 누구한테? 의정부 시장한테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정부 시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걸 받은 의정부 시장이 누구한테? 경기도 도지사한테 보내주겠다. 요걸 바로 뭐라냐면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합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과세권자 누가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 시청까지 가야 되죠. 그럼 시청까지 가지 말고 그냥 강동구 구청에다가 내란 얘기야.
그럼 강동구 구청장이 그걸 받아갖고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보내주겠다.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라 합니다. 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법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64쪽. 세법도 법률행위고 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법률 용어가 제일 어렵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법률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데 그거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법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때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자, 세법 용어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국세, 지방세 나왔네요.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국가가 부과한다, 국세,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지방세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세법의 당사자가 나왔네요. 누구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이때 과세권자는 국세는 국가가 되는 거고 지방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근데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다 밑줄 세무공무원이 나오죠. 자, 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얘기할 때 뭐가 나면 세무공무원이 나면 이 세무공무원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과세권자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세권자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납세 의무자. 여러분은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야. 자,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번만 보세요. 납세의무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죠. 개별세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납세의무자가 있고요. 이거 말고 납세자, 징수, 의무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이 뭐 이런 게 나와요. 들어가지 마. 예. 들어가지 마시고요. 물론 양가로 5번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기는 있어요. 일회성 문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5번 제2차 납세의무자 있죠, 여러분? 예, 거기다 옆에다 넣으세요. 일회성 문제. 2번 나왔어. 28년 동안에 시험에 나온 건 딱 2번이야. 그냥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예, 그런 건 일단 스킵하세요.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 그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법률적 일정한 관계 있는 사람이 대신 내는 걸 바로 뭐라냐면 제2차 납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해산해. 법인이 목적을 달성해서 해산하면서 청산하는데 그 해산하는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등을 안 내고 없어져 버렸어. 법인이 없어지면서 납부할 법인세 등을 안 내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럼 과세관청은 그걸 세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왜? 법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 법인을 해산할 때 해산에 관여한 사람 니들이 대신 내라 그 얘기야. 이런 걸 바로 뭐라냐면 제2차 납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66조 과세 요건이나 한번 보자. 아직까지 과세 요건이 뭐냐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밑줄만 칩시다. 우리가 개별 세법으로 공부하는 건 다 과세 요건이야. 과세권이라고 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하는데 자 밑줄에 들어갑시다. 납세 의무자, 과세 물권,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죠. 밑줄 치나요? 예.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만약에 나온다면 다음 중 일반적인 과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 해놓고 1번 납세 의무자, 2번 과세 물권, 3번 과세 시기, 4번 과세 표준, 5번 세율. 그러면 뭐가 틀렸죠 지금? 네, 과세 시기가 슬쩍 집어넣는 거 출제에는. 뭘 집어넣는다? 적어놔. 과세 시기를 슬쩍 집어넣고 여기 네 가지에다가 과세 시기를 적어놓고 일반적 과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 특히 출전에 답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다? 과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바로 우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해서 마지막 세법은 뭐 하는 거다? 세액 계산. 우리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무조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가? 과세산.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과세 표준 세율이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죠. 뭐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68조 7번 부가징수 방법 있죠. 별표 3개짜리죠.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모든 세법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럼 부가징수는
부가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는데 저거나 부가징수는 뭐를 말한다? 납세 의무 이행 방법. 그럼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와? 과세권자와 누구 그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랬죠. 자,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누가 계산할 거냐 그 얘기야. 그래서 이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 요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러는 거죠. 요거를 보통징수. 그래서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취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여러분?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뭐하면 납부하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뭐란다 여러분? 보통징수라 한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보통징수를 여러분 매달 경험하고 있잖아. 매달 각종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매달 뭐 날라? 고지서 엄청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고지서. 그 고지서에 나온 금액만 모아놔도 돈을 모아놔도 우리 돈 엄청 모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고지서를 보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뭐란다, 여러분? 보통징수. 요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말하는 보통징수를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정부 부가과세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요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신고납세라고 그러죠. 요거를 신고납부 또는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신고납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 그러면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납세 의무자 액션이라는 거죠. 납세 의무자 네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법에서 반드시 뭐가 제시가 되죠?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오죠? 신고기한이 나오죠. 이런 거 맞대응을 잘 시켜야 되는가? 보통징수할 때는 뭐가 나오는 거고 납부기한이 나오는 거고 신고 납부일 때는 뭐가 나오는가? 신고기한이 나오는가? 이런 걸 맞대응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 또는 출제는 이걸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냅시다.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는 누가 취하는 거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걸 뭐라?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 거꾸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란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떤 게 보통징수하고 정부 부가과세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보통징수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국세청에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원칙이죠. 자,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 국세청에서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양도 소득세가 있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이 다 있어. 왜 이렇게들 열심히 적어? 거기 책이 다 있는데. 그건 그거고 스키야. 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69쪽에 나와 있죠. 하긴 뭐 책은 책이고 또 내가 적는 건 내가 적는 것도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적고 또 적고 1년 내내 적어.
그 적은 걸 언제 배울지 몰라. 일단은 말 시키지 말아. 왜 쓰는데 네가 뭐라 그러냐. 나중에 우연찮게 책을 보다 보면 응? 좋은 걸 여기다 또 적어놨네? 여기도 또 있네? 근데 다 그래,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통징수, 신고납부. 그래서 특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무슨 세목이다?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한 거고 신고납부, 국세는 뭐라 표현한 거야? 신고납세. 거의 똑같죠. 이때 신고납부는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다 그 얘기고 신고납세는 국세가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지방세가 뭐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다. 정부 부가가세는 대표가 뭐다?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는 부가징수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 예외가 신고 납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299초 한번 와볼까요, 우리? 지금부터 세법의 매직쇼가 펼쳐질 텐데 본 적도 들은 적도 기억이 없는데 책에 와보면 다 표시가 됐어요. 299쪽. 299쪽 보니까 원칙 뭐 부가가세. 다음 페이지 300쪽.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납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299쪽과 300쪽 보라고. 예, 그래서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종부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거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좀 정리하고요. 다시 어디로냐? 본진도로 오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68쪽으로 오셔갖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법의 당사자는 누군데?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인데 이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나타나.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때에 편의가 있는 자가 나타나서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세금을 떼고 주는 거죠. 이때 이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의 대표가 바로 뭐다? 사업자 등이죠. 그래서 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 개인한테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에 요 해당 지급하는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에 대한 세금을 떼고 주죠. 소득세 등을 뭐 하죠? 떼고 주죠. 요걸 우리 뭐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지 않아서도 가장 여러분이 잘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용어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원천징수죠. 아저씨가 회사 다니면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받죠? 월급. 그러면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뭐를 소득세 등을 뭐 하죠? 빼고 주죠. 아예 돈 줄 때 세금을 떼고 준다고. 돈 줄 때 아예 떼고 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원천징수라죠. 그래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요 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하는 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걸,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요거를 원천징수라죠. 요걸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그랬죠, 여러분?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특별징수를 한다. 진도가 예상이라 늦어지네. 자, 그래서 국세에서 원천징수라는 걸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 그러면 원천징수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다고, 여러분? 소득세. 그럼 소득세가 있으면 무조건 소득세 10% 뭐로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낸다 그랬죠.
그래서 요 원천 징수나 특별 징수는 과세권자도 아니고 납세 의무자도 아니고 납세 의무자 돈을 주는 사람이 그 주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떼고 준다. 요걸 국세에서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원천 징수. 요걸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고? 특별 징수. 그럼 원천 징수하는 대표적 국세가 뭐다고? 소득세. 그럼 소득세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국세니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요게 하나가 단어가 되는 거고 특별 징수하는 뭐가 나오는가? 지방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예금을 한 다음에 뭘 받죠, 여러분? 우리? 이자. 그럼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여러분. 그 세금을 떼고 준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원천징수. 그 원천징수 당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다고? 소득세. 그럼 소득세 그럼 무조건 뭐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다만 지방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특별징수라 표현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69쪽 박스로 나와 있는 거죠. 다만 69쪽은 지방세를 위주로 해서 설명한 거고 저는 지금 국세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진도가 늦어졌네. 예,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69쪽 가산세 있죠? 예, 여기 일단 별표 3개 표시해놓고 예, 조세 세법 용어 중에서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가산세 가산금이니까 요 부분 조금 10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